네, 지금 북한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생하게 알아보는 북한을 보다 시간입니다. 밀착 관계를 과시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노림수부터 과거와 확연하게 달라진 북한 드라마 소식까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보죠. 북한을 방문 중인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친밀한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두 나라 관계 발전과 국제 현안 문제들,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두 나라 양국 지도부의 그 우중을 소통하고 의견을 자주 교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Президент передает вам самые горячие приветы, подтверждает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всем договоренностям, которые были достигнуты, и очень рассчитывает на продолжение прямых контактов с вами в самое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네, 러시아 측에서 공개한 사진 먼저 보여드릴게요. 김정은이 웃으면서 두 손으로 라브로프 장관은 오른손을 잡고 있는 그런 사진을 러시아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특히 라브로프 장관은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과 접촉을 기다린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알려졌는데 차기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예, 차기 러북 정상회담이죠. 예. 북러 정상회담. 이 정상회담은 사실은 지난 5월 달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그때 있었잖아요. 네. 러시아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전승절을 계기로 해서 많은 나라의 정상들을 초청을 했고, 그래서 이제 쿠르스크에서 승전을 기념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도 거기에 참석하지 않겠나라는 예상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렇다면 언제가 될 것인가라는 것을 놓고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라브로프 장관이 이제 북한을 방문한 것은 뭐 김정은 만난 건 뭐 예방은 한 거지만 작년 6월 달에 러시아와 북한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그게 사실 뭐 동맹 조약을 얘기를 하죠. 예. 이 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 조약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러시아와 북한 간의 외교장관 회의, 다시 말하면 전략 대화를 개시했어요. 작년 11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1차 회의가 있었고, 예. 이번에 라브로프 장관이 이제 북한을 방문해서 두 번째 전략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라브로프 장관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소통의 중요성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상회담은 이미 작년 6월 달에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을 초청을 했고 또 김정은이 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시기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시기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멀리 모스크바까지 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다면 과거와 같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다시 말하면 평양에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더 높아 보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가까운 시일 내라고 얘기를 했지만 러시아 측에서도 언제 정상회담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라브로프 장관 만남이 평양이 아니라 강원도 원산에서 이루어졌더라고요. 네. 좀 이례적인데 이게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마 복합적인 의도가 같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전쟁, 침략 전쟁에 지금 북한도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만남으로 해서 그걸 좀 희석시키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불법적인 군사 밀착을 좀 희석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뭐 똑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이제 뭐 원산 갈마지구 공개를 했는데 최근에 완공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최대한 홍보를 해야 돼요. 그럼 이렇게 회담 각 나라에서 이걸 이제 보도를 인용을 하게 된다면 이게 홍보 효과도 있고요. 더군다나 러시아의 외무장관이 왔으니, 주무장관이 왔으니 이 기회에 러시아 관광객들 좀 많이 유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가 7월 1일에 개장을 했잖아요. 네. 물놀이가 가능한 그런 복합 리조트 시설인데 첫 러시아 관광객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원산 일주일 여행 비용이 248만 원 정도인데 이 비용이 상당한데 이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까요? 이제 관광 올 수 있는 사람은
이제 가까운 중국이나 네. 아니면 러시아 국민 정도가 되겠죠. 러시아와는 밀착하면서 작년에도 러시아 관광객들이 북한을 방문하긴 했지만 그게 인원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정말 대규모의 관광객이 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오지 않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248만 원이면은 지금 러시아 국민의 1인 봉급보다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비용이 정말 모스크바에서 오는, 사실 모스크바가 큰 도시니까 네. 온다면 거기서 와야 많이 오는데 아마 아까 지금 자막에서도 하바롭스크나 브라디보스톡 가까운 극동 지방에 있는 이 러시아 국민들이 오는 인원이라면 아마 많은 인원이 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저희가 또 눈에 띄는 북한 소식도 짚어볼게요. 북한 조선중앙TV가 2년 만에 선보인 신작 드라마가 최근에 종영을 했는데요. 과거 드라마들이 체제 선전 목적이 강했다면 이번엔 청춘 로맨스가 있고요. 미남 배우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직접 보고 오시죠. 수고했어요, 여보. 결혼이라는 건 말이에요. 본인들끼리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뭐. 우리 용두길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초신을 잘해주게 바래요. 어머니가 승인을 했다는데 내가 승인 못해요. 왜? 무엇 때문에? 왜? 제발 더 이상 날 괴롭히지 말아요. 경미, 거짓말 그만해. 여전히 날 사랑하는 눈빛이야. 두 심장 다 타버리기 전에 판을 내자. 네, 짧은 시간이지만 몰입이 확 됩니다. 이 희노애락이 다 담겼는데 보시겠지만 앞치마를 두른 남성이 밥을 차려주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MZ세대들 이 데이트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지금 북한 드라마가 상당히 많이 달라진 모습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는 여기서 김정은의 깊은 고민이 반영돼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지금 북한이 2023년부터 남북 관계를 차단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차단이 됐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이제 남북 관계는 교전국 관계고 주적이고 그다음에 제1회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남북 간에 연결된 모든 물리적 그 연결고리를 다 차단해 버렸거든요. 네. 그 주 이유가 뭐냐면 북한 주민들, 특히 북한의 MZ세대들의 남한에 대한 관심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남쪽으로부터 불러오는 한류, 그거 북한에서는 남풍이라고 부르는데 이 남풍, 자본주의풍 이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3대 악법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청년들도 남쪽의 드라마나 남쪽의 음악이나 남쪽 용어를 사용하거나 그런 거 처벌하는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네. 처벌한다고 안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다면 북한의 드라마라든지 북한의 예술 문화도 좀 바꿔야 되겠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유교적인 전통 문화입니다. 남자가 앞치마를 메고 밥상을 차린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예. 북한 분위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 어디서 배워갔나? 우리 대한민국으로 또 배워간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그렇겠네요.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 여성들이 북한 남자 배우에 대해서 뭐 상당히 관심이 있다는 그런 얘기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북한 젊은이들이 지금 북한의 드라마나 북한의 예술이나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애착을 갈 수 있도록 과거에는 체제 선전 위주 그다음에 전통 아주 고리타분한 그런 내용으로 했다면 이제는 보다 좀 개방적이고 그런 내용으로 함으로써 북한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자 하는, 다시 말하면 김정은 정권도 이렇게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네. 보여주고 싶은 예. 그런 마음이 배경에 깔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런데 저희가 앞서도 보여드린 남자 배우 보면 현빈 닮은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남자 배우에 대해서 정말 열광하는 북한 여성들이 많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배우나 가수들이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되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는데 요즘은 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없으니까 김정은도
그런 변화가 없이는 체제와 정권 유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인데 저는 이런 외형적인 변화만 가지고 마음을 사로잡을 수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앞서 러시아 얘기를 했습니다만 러시아의 군대를 보내고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걸 영웅으로 미화시키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고 북한 주민들이 제대로 사는 그런 여건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여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 이렇게 외형적인 이런 변화만을 가지고 주민들의 마음을 얻고 정권과 체제를 공고히 해서 김정을 정말 원하는 것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다음에 김주의 4대, 5대로 이어지는 김씨 정권의 영구화 이건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 시작부터 뭐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거나 대북 방송을 중단하면서 북한의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계를 좀 돌려보면 예전에 뭐 김대중 정부 때도 문화적 교류가 상당히 활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어떤 유화적인 정책이 계속된다면 그런 그 문화적 교류의 재현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우리 정부가 남북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전 잘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오게 된 것이 사실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북한이 우리와 교류 또는 대화에 호응하는 것은 북한 내부가 굉장히 절박해져야 돼요. 근데 지금은 김정은 배가 부릅니다. 등도 네. 따뜻합니다. 러시아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남북 대화가 오히려 김정은 정권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아주 어려워지면 역사적으로 보면 북한은 늘 아쉬우면 대화에 나왔거든요. 네. 절대로 안 나간다고 그랬다가 언제 그러느냐 하는 식으로 다시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노력은 하되 서두르거나 조급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을 둘러싼 정세 변화가 있어야 남북 대화가 의미가 있다라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